안녕하십니까. 간으로전이든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판에 왔습니다. 제 집이 이제 사이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면역 항암 받으러 왔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좋고 확실히 이제 무엇보다도 공기가 너무 좋아서 참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오니까 이제 먹는 것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국에 가면 다시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중에 전체 계획적인 부분에 제가 많이 또 계획을 짜고 또 원하는 치료를 받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왜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로 좋아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렛츠고! 여러분, 암이 걸렸으면 암을 대하려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문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암이 낫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저와 함께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자꾸 뭔가를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치료받는데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지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무지라는 거는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머리에 많이 담고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것들, 그래서 아는 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치료에 스스로 힘들게 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듣고 나면 한 얘기 또 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실천에 옮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이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우리 몸에 2000종이 넘는 효소, 엔자임이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효소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또 많아요. 항염, 항균, 그 다음에 배출 작업, 그 다음에 혈액 정화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소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을 제대로 굴리면 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증가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암세포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상당히 더 강한 거다.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놈이 우리 몸에서 활기를 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암이 좋아하는 환경 첫 번째가 뭐냐면 저체온이에요. 35도 전후에서 암세포들이 가장 증식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보통 36도에서 조금 넘거나 그 정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체온을 평상시에 손발이 차게끔 놔두게 되면 암이 증식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해서 몸의 체온을 항상 수준 이상으로 옮겨 놓거나 저녁에 반신욕을 한다든지 족욕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고요. 저처럼 항상 수면 양말 같은 걸 챙겨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날씨가 더워진다고 이불을 너무 얇은 걸 한다거나 선풍기나 에어컨을 수시로 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암 환우분이라면.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지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늙은 세포들, 손상된 세포들은 스스로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 틈에 바로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암이 절대로 무서운 건 뭐냐고, 암이 발생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은 전이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이가 되려면 얘네가 건강해지고 증식이 돼야 되고 영양분을 막 흡수해서
자기네 세력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체온. 저체온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암 조직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약 알칼리성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이 산성이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먹는 밥 있죠.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밥 같은 거. 산성입니다. 일반적인 육류, 그 다음에 뭐 계란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산성식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암 조직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어 있는 몸에 알칼리성이 더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 몸에 내 몸에 꼭 맞는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인데 거기다가 산성을 더해주면 암 조직은 조금 더 활동하기가 좋다. 이런 간단한 이론, 뭐 복잡한 뭐 용어 이런 거 다 빼고 원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그거는 암한테 좋은 거지 우리 몸의 정상세포한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네. 그렇다면 산성과 알칼리성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그게 이제 안에 칼슘이 들어있냐, 뭐 마그네슘이 들어있냐, 칼륨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성분이 알칼리성 음식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는 이상하게 오리고기는 참 다행히도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에 들어간답니다. 육류는 산성이 대부분인데 오리에 함유된 오리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알칼리성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일 우리가 신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산성이잖아요. 산이 많아서 신맛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우리 몸의 조직들은 정말 너무 신비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과일은 드신 다음에 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알칼리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류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알칼리거든요. 그 다음에 미역, 해조류, 김 이런 것들이 다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단을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그러면 알칼리성 식단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성 식단을 많이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치료받는 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드시고 계시는 거에 식단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마시는 물도 보통 알칼리성 음료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차도 마시지만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이런 음료들을 미네랄 워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좋고 정상세포한테 좋은 건 뭐라고요? 암세포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암은 산성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 음식이나 알칼리성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죠. 김치, 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효소작용도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발효도 되고, 이런 유산균이 많고 발효된 음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 안에는 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갓도 들어가고, 젓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비타민 A, B, 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철분들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정말 순수한 아주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도 꼭 챙겨서 드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음료 드시면 안 돼요. 단 음료, 뭐 이렇게 음료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탄산음료 같은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고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알칼리로 다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러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성 음식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육류,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계란, 생선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완전히 또 이렇게 비건 쪽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고기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과하게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항상 산성이 높아요. 우리 일반적인 식단을 보면 산성식품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물이라든지 평상시 때 채소류,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 적당하게 잘 드시면 밸런스를 많이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꿀 때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식단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거 좀 보고 읽어야 되겠는데, 그 독일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오토 바르거트 박사님이래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암세포가 증식 과정에서 반드시 산소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산성화되면 각 세포에서 산소 결핍이 일어난다. 암세포의 증식은 수소이온 농도가 산성화된 혈액과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발생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산소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이 더 활발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숨 잘 쉬고 있는데 난 지금도 숨 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종류의 산소가 아니라 정말로 공기 맑은 곳에서 우리가 이게 수시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통합치료 받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압산소기에 들어가서 40분씩 이렇게 40분 1시간씩 산소를 몸 안에 넣어주거든요. 고압산소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그런 산소뿐만이 아니고 고압을 압축을 해서 들어오는 산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혈액 안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뭐냐면 물을, 미네랄 워터 같은 이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주고 공기가 좋은 데로 가셔서 가볍게 운동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피부서부터 호흡기관을 통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줘서 우리 혈액 안에 산소가 충분해져야지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날로 강력해지고 면역세포가 더 증식되는 것을 도와주고 활성화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암세포가 점점 증식해지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자,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꽃이 핀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실 수 없다면 집안 환기부터 시키십시오.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환기를 먼저 시키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맑은 고기를 쐬시는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정말 자주 여러 번 나눠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한 2리터 정도, 그렇다고 막 5리터, 10리터 이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 때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통을 하나 준비해서 양을 재기 좋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에 2통 먹으면 일단 1.5리터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고, 잔으로 마시는 또 차는 또 별개로 있기 때문에 항상 1.5리터에서 2리터는 기본으로 마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저렇게 2통 먹으면 그냥 1.5리터가 되는 거예요. 저희 700ml가 좀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통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런 걸 한 2개 정도 준비하셔서 수시로 그걸 마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 다 먹었네. 여러분들이 잔으로 드시면 뭐가 안 좋냐면 내가 오늘 물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이 딱 돼 있는 700ml, 700ml, 1리터면 1리터 뭐 갖고 다니시고까지 포함해서 갖고 다니기 좋은 거라서 보통 제 생각에는 크기가 500ml에서 700ml가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적은 거는 다시 보충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를 계속 갖고 다니시거나 물을 싸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시라면.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700ml 정도, 1리터까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벼운 배낭 하나 갖고 다니시면 되니까. 저는 외출 시 항상 이렇게 배낭을 갖고 다니니까요. 물을 항상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면 2통, 보통 1통 이렇게는 물을 항상 따뜻한 물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물을 보충하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추면 안 된다. 저체온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암은 산성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우리 몸도 좋아지고 면역세포도 상당히 좋아진다. 알칼리성으로 바꾸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어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원이나 산으로 가서 맑은 공기를 자꾸 집어넣어 주자. 그게 좀 힘들면 주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달라지는 모습, 무언가를 바뀌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암만 계속 받으시려고 하시고 병원만 계속 가셔서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힘든 얘기지만 병원에 또 계속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휠체어를 타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축을 받으시더라도 병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꾸 이렇게 순환을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하면서 더 좋아지는 하나는 뭐냐면 기분 전환이 되니까, 나중에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분 전환이 되니까 더욱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함께 음식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알칼리성 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식단에 항상 그걸 포함시켜서 자꾸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막 어렵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바꾸는데 부담이 가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꼭 이겨내시고 저와 함께 관해 판정 받고 끝까지 항상 공부 같이 하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즐거운 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병실에 계시고 누워 계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극복해내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꼭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팔TV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뭐 좋은 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팔TV도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도 화이팅!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